만약 당신의 소중한 아이가 국가의 이름으로 소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강제로 부모의 품을 떠나 낯선 땅으로 보내진다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그 아이가 평생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거나 설령 돌아온다 해도 그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이 되어버린다면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 끔찍한 이야기는 놀랍게도 1950년대 중반 북극의 땅 그린란드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인권과 자유를 외치던 선진국이라 불리던 덴마크와 그 동맹국인 미국에 의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는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이 어떻게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사례 중 하나를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뢰해왔던 선진국의 또 다른 어두운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요.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된 이기적인 정책이 한 아이의 순수한 영혼에 얼마나 깊고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지 함께 목도하게 될 겁니다.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넘어 숨겨진 진실의 깊은 비극성과 그 파괴력을 파헤치면서 인간 존엄성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1950년대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지구촌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념과 체제의 대결이 첨예하게 맞서는 냉전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여 있었죠. 핵무기 개발 경쟁과 함께 전 세계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펼쳐지던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광활한 땅, 바로 그린란드가 예상치 못한 전략적 요충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 길목이자 미국의 중요한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죠. 드넓은 설원 위로 거대한 툴레 공군기지가 건설되던 모습은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그린란드의 변화된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이었지만 오랜 세월 그곳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이누이트족에게는 삶의 터전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신들만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소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덴마크는 냉전 시대의 격변 속에서 그린란드를 서방 세계의 일원으로 더욱 확고히 편입시키고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방식으로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눈에는 이누이트족의 전통적인 삶이 발전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보였던 걸까요? 바로 이 시점에서 덴마크 정부는 하나의 원대한, 그러나 비극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린란드의 미래를 이끌어갈 젤리트를 양성하겠다는 것이었죠. 겉으로는 더 나은 삶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인도적인 비밀 실험의 서막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이누이트 마을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덴마크 정부 관료들이 모여 진지하고 때로는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하던 그 모습은 어쩌면 이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그림이 가져올 파장은 얼마나 클 것이었을까요? 이들이 그렸던 그림은 그린란드를 현대화하겠다는 원대하고도 치명적인 구상이었죠. 덴마크는 냉전 시대의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의 툴레 공군기지 건설을 계기로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를 인지했고 낙후된 이미지를 벗겨내고 선진국의 일원으로 편입시키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한 세대의 정체성 자체를 재편하려는 대담하고도 무모한 시도였던 셈입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소수의 그린란드 아이들을 덴마크 본토에서 교육시켜 장차 그린란드를 이끌어갈 젤리트 지도자로 키워낼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겉으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숭고한 목표처럼 들렸지만 그 속내는 문화적 동화를 강제하려는 사회 실험에 가까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 그린란드 사회 전체를 덴마크식으로 변화시키려는 은밀한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특별한 프로젝트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덴마크 정부 관계자들과 현지 당국은 6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아이들을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부모 중 한쪽이 없거나 가정 환경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된 아이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로 분류되거나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선택된 경우도 허다했죠.
부모님 품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던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더 나은 교육이라는 알 수 없는 약속 앞에서 차출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 작은 마음 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막연한 기대가 뒤섞여 있었을 테죠.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덴마크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덴마크어를 익혀 장차 고향으로 돌아와 그린란드를 발전시킬 중요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난하고 변화의 물결 앞에 놓인 이누이트 공동체에게는 자녀의 성공적인 미래를 보장한다는 이 제안이 신락 같은 희망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가혹한 진실이 숨어 있었죠. 부모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잔혹한 진실은 이 더 나은 미래가 아이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정체성의 혼란을 안겨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덴마크 문화에 완벽하게 동화되어야 했고 그들의 뿌리와 언어를 잇게 될 운명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951년 22명의 그린란드 아이들이 부모님의 눈물을 뒤로한 채 낯선 땅 덴마크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눈동자에는 고향을 떠나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 작은 어깨에 그린란드의 미래라는 거창한 짐을 짊어진 채 그들은 고향의 해안선을 등지고 망망대해를 건넜습니다. 배가 멀어질수록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부모님의 얼굴과 이누이트 마을의 정겨운 풍경은 점점 희미해져 갔을 겁니다.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그들은 새로운 토양에 심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고향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긴 순간이었습니다. 덴마크 땅에 발을 디딘 아이들은 또 다른 충격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가족의 품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재교육 과정이었죠. 아이들은 덴마크 가정에 입양되거나 특별히 지정된 기숙시설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의 모국어인 그린란드어는 철저히 금지되었고 오직 덴마크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덴마크식 생활 방식과 문화를 익혀야 했으며 심지어 이름까지 덴마크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강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젤리트 양성 프로젝트의 진짜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린란드 아이들이 아니었죠. 덴마크 사회에 완벽하게 동화되어야 할 존재로 재탄생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순수했던 마음은 알 수 없는 혼란과 외로움으로 깊이 채워져 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 덴마크식 엘리트로 성장했을 아이들이 드디어 고향 그린란드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귀환은 또 다른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고향 땅에 다시 발을 디딘 아이들은 익숙했던 그린란드의 풍경 속에서 오히려 낯선 이방인이 된 자신을 발견해야만 했죠. 덴마크에서 보낸 수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입에서는 더 이상 정겨운 모국어인 그린란드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이해하기 어려웠고 아이들 역시 덴마크어 외에는 다른 언어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랜 이별 끝에 재회한 가족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어색함과 당혹감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아이들은 전통적인 그린란드 의상을 입은 가족들 사이에서 덴마크식 옷차림으로 홀로 서 있는 듯한 깊은 이질감을 느꼈을 겁니다. 마치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듯 그들은 그린란드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덴마크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소외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은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았고 그들의 마음은 갈 곳을 잃은 외로운 섬과도 같았을 겁니다. 더 나은 미래를 약속받고 떠났던 아이들에게 돌아온 현실은 그 어떤 이방인보다도 낯선 자신들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이러한 비극적인 정체성 혼란과 깊은 고립감은 아이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이른바 젤리트로 길러졌던 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고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율 또한 일반 그린란드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강제 이주와 동화 정책이 남긴 후유증은 평생 그들의 삶을 갉아먹는 고통의 굴레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들의 순수했던 꿈과 희망은 산산조각 났고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깊은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했습니다.
국가가 국익과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자행한 이 실험은 결국 한 세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끔찍한 인권 유린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덴마크 정부는 오랫동안 이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했던 이 젤리트 양성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망가뜨렸는지 외면한 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그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죠. 고통받는 생존자들의 목소리는 메아리 없이 허공을 떠돌았고 상처는 아물 새 없이 덧나기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어른이 되어서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생존자들의 흐릿한 얼굴은 이 역사가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아픈 진실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덴마크와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이익 다툼 속에 희생된 어린 양들과 같았고 누구도 그들에게 진심으로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 비극은 과연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은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덴마크 정부는 자신들이 주도했던 이 젤리트 양성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짓밟았는지 외면한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고통받는 생존자들의 절규는 메아리 없이 허공을 떠돌았고 깊어진 상처는 아물 새 없이 덧나기만 했죠. 하지만 영원히 묻힐 것 같던 진실의 파편들은 결국 용기 있는 이들의 노력으로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 고통 속에 살아가던 생존자들은 흐릿한 과거를 더듬으며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흐느끼는 목소리는 덴마크와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이익 다툼 속에 희생된 어린 양들의 증언이었고 이는 결코 잊혀서는 안 될 아픈 진실을 우리에게 속삭여 주었죠. 언론인들의 끈질긴 취재와 인권단체들의 집요한 노력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진실을 하나둘씩 건져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비극이 단순한 젤리트 양성이 아닌 명백한 인종차별적 정책이자 어린 생명에 대한 끔찍한 인권 유린이었음을 끈질기게 파헤쳤습니다. 마침내 수십 년간의 침묵을 깨고 진실의 목소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자 덴마크 정부는 거센 비판과 압력에 직면하게 됩니다. 2020년에 이르러서야 덴마크 총리는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하고 배상 절차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했던 과거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이 사과와 배상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책임 회피와 피해자들의 끊임없는 투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고 많은 생존자들은 여전히 깊은 상처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 세대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이 비극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안겨줍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자행된 인권유린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며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죠. 국가 이성이라는 명분이 얼마나 쉽게 인간 존엄성을 짓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랫동안 개인의 삶을 갉아먹는지를 우리는 이 그린란드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더 나은 미래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개인의 존엄과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을 목격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린란드 아이들의 비극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현재 진행형의 경고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끊임없이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국가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억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역사 속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